네, 안녕하세요. 코인 구조대의 코인을 알아가는 남자 코알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와 종목들로 영상 제작하였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주제에 대한 반전 내용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관련된 추가 정보들은 하단부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3번 남겨주시면 추가적인 정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제 보라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클레이튼 코인에 이어서 보라코인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오늘은 보라코인에 대한 측면을 이제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두 가지 측면으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단 부분에는 제 견해가 들어있는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라코인 업비트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카카오 코인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보라코인 이외에도 클레이튼 코인이 이제 카카오와 연관이 있는 코인이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시면 다른 코인들이 펌핑이 오는 이 시기에도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없고 변동폭도 크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라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순위 중에 지금 현재 시총이 178이 하는 코인이고요. 자, 시가총액은 전체적으로 2,100억 정도 가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 대금이 너무 작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요, 이제 39억밖에 안 돼요. 실제로 카카오 관련된 게임주임에도 불구하고 39억밖에 안 된다는 점은 굉장히 적은 금액밖에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자, 클레이튼 코인과 비교해 봐서는 이제 보라코인이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관련 코인은 보라코인,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클레이튼, 어제 설명드렸죠. 사실은 이 두 개가 관련된 코인인데 차이점은 어제 영상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이 보라코인 같은 경우는 업비트와 이 빗썸 두 개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클레이튼 코인은 업비트에는 없고 빗썸에만 존재를 했었죠. 실제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이 보라코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실제로 기반이 되는 코인이 클레이튼 코인이라는 거예요. 두 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 관련 코인인데 왜 굳이 보라코인은 업비트와 빗썸에 다 존재하지만 이 클레이튼 코인은, 심지어 보라코인의 기반이 되는 이 클레이튼 코인은 왜 빗썸에밖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지금 이 보라코인 같은 경우 기반이 되는 코인이 클레이튼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급량, 이 최대 공급량이 측정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논란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무제한 발행이라는 얘기도 나올 만큼 발행 개수가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발행 개수는 무제한이지만 현재 유통 공급량은 9억 개밖에 안 된다고 표기가 되지만, 언제든 이 보라코인에서 마음을 먹으면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이 기사를 하나 참고할 건데요, 이 버디샷이라는 게임이에요. 이게 카카오 게임즈에서 나온 게임인데, 실제로 이게 메타보라라는 이 회사에서 만들었고, P2E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3월 21일 날 게임 기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업비트 기준으로는 하나도 변동폭이 없다는 게, 매수세가 안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큰 의문인데, 실제로 좋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 P2E 섹터 중에 엑시 인피니티를 주축으로 P2E 관련된 게임주들이 엄청난 큰 상승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게임주 관련된 토큰에서는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라코인도 아직 주춤하고 있다는 것쯤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게임이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쪽에서 큰 변동폭이 없다는 건 뭔가 의심을 한 번씩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나온 이 버디샷이라는 게임을 이 메타보라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대표자 중에 이 송계한이라는 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실제로 업비트 개발자인데, 이 개발자 이름 안에도 이 메타보라 관련된 이 송계한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아니고요, 실제로 동일한 인물입니다. 뒤에서 마지막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 부분도.
자, 실제로 여러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라코인은 꿈쩍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타보라라는 이 회사가 이 보라코인 대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회사에서 버디샷을 출시를 했고 게임을 이건 카카오 게임즈.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즉 카카오에서 이 보라를 이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 보라코인은 자체적으로 P2E 관련 섹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표자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런 여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업비트 관계자가 카카오 관련 이제 내부자기 때문에 이 업비트에서 카카오를 밀어주면서 추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인 이 메타보라까지 밀어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클레이튼이랑 보라코인에 투자를 하신 분이 많아요. 자, 근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보라코인을 보유 중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실제로 풀지만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매수세도 없고요, 매도세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은 업비트에서 제일 맞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거래량을 보게 되시면요, 이 여러 수많은 거래소 중에 업비트가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보라코인은 뭐 투자하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현실 직시하셔야 돼요. 김치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찾아 던진다 그러면 모든 물량이 소진이 되면서 가치는 0원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이 세기 때문에 아마 상패까지는 안 되고 10원 언저리에서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보라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카카오랑 연결을 지어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게임 섹터고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에서 업비트를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줄 거다. 이 업비트에서 카카오를 밀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카카오는 보라코인을 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몇억, 몇천만 원, 진짜 억대를 넘게 들어가신 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제 견해이지만 핵심입니다. 자, 실제로요, 보라코인은 아까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클레이튼 기반의 코인입니다. 클레이튼 기반의 코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ERC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흔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 상승을 해서 엄청난 몇천 프로 상승이 왔다고 한들 실제로 이더리움 코인 시총 미칩니다. 이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직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보라코인도 클레이튼 기반으로 코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가 일단은 독단적으로 멀티체인을 지원을 못한다면요, 클레이튼이 몇천조 엄청 올라가기 전까진 보라코인이 얘를 뛰어넘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라코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유통되는 물량은 몇억 개라고 써 있긴 하지만 일전에도 기사가 나왔던 사례입니다. 무제한 발행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발행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인 가격이 1원이 되더라도요, 카카오나 개발자 측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치가 없는 걸 1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실제로 발행 개수를 늘리기를 통해서 카카오에서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라코인이 카카오다라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카카오에서도 뭐 버려둔 코인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뭐 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고요. 하단부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3번 남겨주시면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적게 손실 볼 수 있게끔 대응 방안 안내 드릴 거니까 이럴 때 도움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뭐 지금 솔직히 제가 아시는 분도 지금 5천만 원 이상 들어갔다가 지금 자산이 500만 원밖에 안 남으셨어요. 소중한 자금으로 투자하신 건데 이렇게 손해가 90% 이상이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단부에 보시는 번호로 문자 3번 남겨주시면 관련된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보라코인에 대해서 결론 하나만 딱 내려드릴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되냐? 세력 펌핑의 가능성은 있어요. 업비트가 85%의 거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자체도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업비트가요, 거래량을 막아놓고서 빗썸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플레이덱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업비트랑 빗썸에서 쉽게 차이가 40% 이상 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거래소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이루어지는 코인은 그 거래소에서 일시적으로 세력 범핑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저희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불장이 오더라도요, 옛날처럼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코인이 점차 사그라들 때쯤에는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진단 받고 관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부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3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